여러분, 혹시 건강검진 받고 나서 갑자기 약을 먹게 되신 경험 있으신가요? 아니면 주변에서 검진 받고 나서 갑자기 혈압약 먹게 됐다, 당뇨 판정 받았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데 건강검진 결과가 잘못 나오면 정말 평생 동안 불필요한 약을 복용하게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지난 3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의 검진 결과를 분석해온 내과 전문의 이정훈입니다. 그동안 제가 만난 환자분들 중에는 단순한 실수 때문에 잘못된 진단을 받고 몇 년간 필요 없는 약을 드신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어떤 분은 5년 동안이나 혈압약을 드시다가 나중에서야 오진이었다는 걸 알게 된 경우도 있었어요. 특히 요즘처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검진을 받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정작 올바른 검진 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병원에서도 간단한 안내문만 주고 끝나는 경우가 많고 환자분들도 뭐 대충 하면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임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런 방심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건강검진 하루 전에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평생 건강을 좌우할 수 있거든요. 오늘은 제가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때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행동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3가지만 잘 지켜주셔도 정확한 검진 결과를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 불필요한 치료나 약물 복용을 피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간단한 것들이지만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특히 50대 이상 분들은 더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검진 전날과 당일의 작은 실수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관리 계획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62세 박모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 씨는 평소에 혈압이 정상이셨던 분이에요. 매년 받던 건강검진에서도 늘 정상 수치였고 가족력도 없으셨거든요.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 금연도 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작년 회사 건강검진을 받고 나서 갑자기 고혈압 판정을 받으셨어요. 수축기 혈압이 160, 이완기 혈압이 95로 나온 거죠. 검진 의사는 즉시 혈압약 복용을 권했고 박 씨는 깜짝 놀라서 저희 병원을 찾아오셨어요. 박 씨는 정말 당황해 하셨어요. 선생님, 저 평생 혈압 정상이었는데 갑자기 이게 뭔가요? 정말 약을 먹어야 하나요? 하시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문진을 해봤어요. 혹시 검진 전날에 특별한 일이 있으셨나요? 평소와 다른 게 있으셨나요? 그러니까 검진 전날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하셨더라고요. 오랜만에 만난 동료들과 삼겹살에 소주까지 꽤 드셨던 거예요. 한두 병 정도 마셨나? 고기도 평소보다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그게 혈압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검진 당일 아침에도 습관적으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가셨고요. 저는 박 씨에게 며칠 후에 다시 혈압을 재보자고 했어요. 이번에는 검진 전 주의사항을 제대로 지키시고 말이죠. 박 씨는 반신반의하셨지만 일주일 후에 다시 오셨어요. 결과는 어떨까요? 혈압이 완전히 정상으로 나왔어요. 수축기 125, 이완기 78이었거든요. 박 씨는 정말 놀라셨어요. 이럴 수가 있나요? 똑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요? 만약 박 씨가 첫 번째 검진 결과만 믿고 혈압약을 복용하기 시작했다면 지금까지도 불필요한 약을 드시고 계셨을 거예요. 한 달에 몇만 원씩 약값도 나가고 매일 약 먹는 스트레스에 혈압약 부작용까지 겪으셨을 수도 있어요. 이런 일이 생각보다 정말 흔해요. 단순한 부주의 때문에 평생 약을 먹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걸까요? 건강검진 결과가 부정확하게 나오는 가장 큰 원인들을 말씀드릴게요. 사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민감해요. 작은 변화에도 크게 반응하거든요. 첫 번째는 검진 전날 술이나 기름진 음식을 드시는 경우예요. 알코올과 고지방 음식은 우리 몸의 대사를 크게 변화시켜서 혈압, 간 수치, 콜레스테롤 수치 등을 일시적으로 크게 상승시킬 수 있어요.
특히 간 수치의 경우 전날 술을 드시면 평소에 2배에서 3배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제가 본 케이스 중에는 평소 간 수치가 20에서 30대였던 분이 검진 전날 술을 드시고 나서 100을 넘긴 경우도 있었어요. 또한 기름진 음식, 특히 삼겹살이나 갈비 같은 고지방 음식들은 혈중 지질 농도를 급격히 높여요.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수치가 평소보다 50에서 100 이상 높게 나올 수 있어요. 이 정도면 정상에서 위험 수준으로 분류가 바뀔 수 있는 수치예요. 두 번째는 검진 당일 아침에 식사를 하거나 커피를 마시는 경우입니다. 조금은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빵 한 조각이나 커피 한 잔 정도는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만으로도 혈당 수치가 크게 변할 수 있어요. 공복 혈당이 정상인 90 수준이던 분이 빵 한 조각만 드셔도 130에서 140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 정도면 당뇨 전 단계로 진단받을 수 있는 수치예요. 또한 위 내시경을 받을 때도 위 안에 음식물이나 액체가 있으면 정확한 관찰이 어려워져요. 위벽이나 십이지장의 작은 병변도 놓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검을 받아야 할 수도 있어요. 재검을 받으려면 또 하루 휴가를 내야 하고 번거로움은 물론 추가 비용까지 들어가죠. 세 번째는 복용 중인 약물을 임의로 중단하시는 경우예요.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병 약을 갑자기 끊으시면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서 오히려 상태가 더 나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바로 건강검진 결과를 왜곡시키는 주요 원인들이에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들을 하시면 안 되는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은 바로 검진 전날 폭식과 음주예요. 많은 분들이 내일 금식해야 하니까 오늘은 실컷 먹자 하는 마음으로 평소보다 더 많이 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삼겹살, 갈비, 튀김, 치킨 같은 기름진 음식들을 많이 드시죠. 그리고 술까지 곁들이시면서 마지막이다 하는 식으로 드시는 거예요. 어차피 내일부터 못 먹는데 오늘은 실컷 먹어야지 이런 생각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음식들은 우리 간에 엄청난 부담을 줘요. 간에서 알코올과 지방을 분해하느라 간 효소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거든요. 간 수치가 정상 범위를 훨씬 뛰어넘을 수 있어요. 정상이 40 이하인데 검진 전날 음주를 하시면 80, 100, 심지어 150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요. 또한 혈압도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 있고요. 알코올이 혈관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수축기 혈압이 10에서 20 정도 올라갈 수 있어요. 콜레스테롤 수치도 평소보다 높게 나올 가능성이 커져요. 특히 중성지방은 기름진 음식을 먹고 나서 6시간에서 8시간 후에 최고치에 도달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만난 한 환자분은 검진 전날 회식에서 술과 고기를 많이 드셨는데 간 수치가 정상의 3배가 넘게 나왔어요. 간 수치가 120, 135였거든요. 그래서 간염이나 지방간을 의심해서 추가 검사까지 받으셨어요. 복부 초음파, 바이러스 검사, 심지어 간 조직 검사까지 권유받으셨죠. 환자분은 정말 무서워하셨어요. 제가 간암에 걸린 건 아닌가요? 하시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일주일 후에 다시 검사하니까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간 수치가 28, 32로 완전히 정상이었어요. 검진 전날의 식습관만으로도 이런 큰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죠. 환자분은 안도의 한숨을 쉬시면서 앞으로는 절대 검진 전날에 술 안 마시겠어요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혈압도 마찬가지예요. 평소 혈압이 정상이던 분이 검진 전날 술을 드시고 나서 고혈압 판정을 받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알코올에 대한 반응이 더 민감해지거든요. 두 번째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은 검진 당일 아침 식사나 커피 섭취예요. 정말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하세요. 보통 건강검진 전에는 8시간 이상 금식하라고 안내받으시죠? 그런데 물 한 모금, 커피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드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습관적으로 커피를 마시거나 길에서
빵 한 조각 정도는 먹고 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조금만 먹었는데 설마 문제가 될까? 하는 생각으로 말이에요. 또한 물은 괜찮다고 하니까 이온 음료나 스포츠 드링크 정도는 괜찮겠지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심지어는 사탕 하나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하지만 이런 작은 양의 음식이나 음료라도 우리 몸에는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빵 한 조각만 드셔도 혈당이 평소에 1.5배에서 2배까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공복 혈당이 정상인 90이었던 분이 빵 한 조각을 드시고 나면 130에서 150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이 정도면 당뇨 전 단계나 심지어 당뇨로 잘못 진단받을 수 있어요. 당뇨 진단 기준이 공복 혈당 126 이상이거든요.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카페인이 혈압을 일시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고 위산 분비를 촉진시켜서 위 내시경 검사 시 정확한 관찰을 방해할 수 있어요. 또한 혈액 검사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검진 전 커피 한 잔을 마신 경우 혈압이 평균 5에서 10 정도 상승한다고 해요. 이 정도면 정상 혈압에서 고혈압 전 단계로 분류될 수 있는 수치예요. 그리고 설탕이 들어간 음료나 사탕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작은 양이라도 혈당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커요. 사탕 하나에도 5에서 10g의 당분이 들어 있거든요. 이 정도만 되어도 혈당을 30에서 50 정도 올릴 수 있어요. 특히 위 내시경을 받으실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위 안에 음식물이나 액체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내시경으로 정확한 관찰이 어려워져요. 그러면 재검을 받아야 하는데 다시 병원에 와야 하고 또 금식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은 복용 중인 약물을 임의로 중단하는 것이에요. 이건 정말 위험한 행동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하세요. 많은 분들이 정확한 검진을 위해서는 약을 끊고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세요. 특히 고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실수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내 몸의 진짜 상태를 보려면 약 없이 검사를 받아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며칠 전부터 약을 끊고 오시는 거예요. 약을 먹으면 수치가 좋게 나올 테니까 진짜 내 몸 상태를 알려면 약을 끊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시면서 말이에요. 또한 일부 환자분들은 검진에서 약 복용 중이라고 나오면 보험이나 취업에 불리할 것 같다는 걱정 때문에 약을 중단하시기도 해요. 하지만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만성질환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이 갑자기 약을 중단하면 수치가 급격히 올라갈 수 있어요. 특히 고혈압약을 갑자기 끊으면 반동 현상으로 혈압이 평소보다 더 높게 올라갈 수 있고요. 이를 반동 고혈압이라고 하는데 때로는 200을 넘어가는 위험한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어요. 당뇨약을 끊으면 혈당이 위험할 정도로 상승할 수도 있어요. 평소에 약으로 잘 조절되던 혈당이 갑자기 300, 400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정도면 응급실에 가야 할 상황이에요. 그 결과 검진에서는 오히려 상태가 매우 나쁘다, 위험한 환자다라는 판정을 받게 되는 거죠. 실제로는 약물로 잘 조절되고 있던 상태인데도 말이에요. 그래서 의사들은 항상 복용 중인 약은 평소와 똑같이 드시고 오세요라고 안내하는 거예요. 약물 복용 상태에서의 검진 결과가 바로 여러분의 실제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제가 만난 한 당뇨 환자분은 검진 전에 당뇨약을 3일간 끊고 오셨는데 혈당이 350까지 올라가셨어요. 평소에는 약으로 잘 관리되어서 혈당이 120 정도였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검진 당일 응급실로 실려가셨거든요.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 잘 들으셨나요? 건강검진은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질병을 미리 발견하기 위한 정말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런데 작은 실수 하나 때문에 잘못된 결과를 받게 되고 그로 인해 평생 불필요한 약을 복용하게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반대로 정말 필요한 치료를 놓칠 수도 있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검진 전날에는 절대 폭식이나 음주를 하지 마시고 검진 당일 아침에는 물 한 모금, 커피 한 잔도 드시지 마세요. 그리고 복용 중인 약물이 있다면 평소처럼 드시고 가셔야 해요. 이 간단한 수칙들만 지켜주시면 정확한 검진 결과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정확한 결과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 거예요. 건강검진은 단순히 숫자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미래 건강을 위한 소중한 투자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단 하루 전의 작은 습관 변화만으로도 평생 약을 피할 수 있고 정확한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요. 다음 건강검진을 받으실 때는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를 꼭 지켜주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 말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검진 결과가 나오면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 전문의와 상담을 받으시길 바라요. 때로는 검진 결과가 좋지 않아도 간단한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거든요. 건강검진은 시작일 뿐이에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